여러분, 참외의 씨는 먹어도 되는 걸까요? 정말 깨와 참외는 최악의 음식 궁합일까요? 오늘은 참외가 진짜 독이 되는 경우와 참외에 대한 오해 몇 가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세 겉든 튼튼TV입니다. 아직도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모두의 무병장수를 위해 최고의 건강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여름 제철을 맞은 참외. 여름에 먹는 참외는 정말 맛있죠?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를 통틀어 참외는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사랑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코리아 멜론이라고 불리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참외는 삼국시대부터 재배하여 먹기 시작한 과일이라고 합니다. 참외는 여름철 갈증을 해소하고 탈수를 막아주는 아주 좋은 과일인데요. 참외 과육의 수분 함량이 90%나 차지하고 있어 사실 참외와 어떤 음식을 함께 먹는다고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답니다. 그럼 먼저 참외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풀어볼게요. 많은 유튜브에서 참외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으로 게를 언급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게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이유는 바로 탄닌 성분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외에 들어있는 탄닌의 양은 매우 적어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울 정도랍니다. 일반적으로 탄닌이 0.1% 이하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참외와 게를 함께 먹어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답니다. 오히려 탄닌 성분이 많은 대표적인 과일은 감입니다. 특히 덜 익은 감은 탄닌 함량이 높아 0.5에서 2% 정도인데요. 떫은 맛이 확실하게 느껴지죠. 이 경우에는 정말 깨와 함께 섭취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 참외의 씨는 먹으면 안 될까요? 많은 분들이 참외씨를 먹으면 설사를 하거나 복통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래서 참외를 먹을 때 씨를 제거하고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참외씨에는 비타민 E, 엽산, 그리고 칼륨과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참외씨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참외씨가 해롭다는 오해는 아마도 참외가 상할 때 씨 부분이 먼저 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참외를 드실 때 씨를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한 영양소를 몽땅 섭취하세요. 그런데 참외에서 꼭 먹어야 하는 부분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참외 껍질입니다. 참외의 과육은 수분 함량이 무려 90%나 되는데요. 그렇다면 껍질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참외의 껍질에는 과육보다 5배나 많은 면역 성분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껍질에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특별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 껍질을 함께 드시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참외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와 베타카로틴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참외 껍질을 섭취한 분들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고혈압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으며 세포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참외에 포함된 식이섬유가 껍질 속 항산화 성분과 함께 작용하면 암세포를 억제하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이 항암 효능이 특히 참외 껍질에 5배나 많이 들어있으니 꼭 챙겨 드셔야겠죠. 그러니 다음에 참외를 드실 때는 껍질을 깎아내지 말고 통째로 드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참외가 정말 독이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참외가 독이 되는 첫 번째, 만성신부전 환자입니다. 여름철 과일과 야채 속에는 특히 칼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칼륨이 많은 대표적인 과일로는 바나나와 참외가 있죠. 참외 속 칼륨은 씨를 포함할 경우 218mg, 씨를 제거한 경우 2배 이상인 456mg입니다. 건강한 콩팥을 가진 분들은 이런 과일을 마음껏 즐겨도 괜찮습니다. 몸이 과도한 칼륨을 소변으로 쉽게 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들은 상황이 다른데요. 이런 환자들은 쉽게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심각한 부정맥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륨이 풍부한 과일은 특히 조심해야 해요. 칼륨이 상대적으로 적은 과일은 사과, 체리, 포도, 파인애플, 딸기, 수박 등이 있어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이런 과일을 하루에 2~3쪽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참외를 엽산의 왕이라고 부르는데요. 다른 과일에 비해 엽산이 많이 함유된 과일입니다. 특히 참외 씨 부분에 엽산 성분이 많은데요.
중간 크기의 참외 한 개를 먹었을 때 섭취할 수 있는 엽산의 양은 100마이크로그램입니다. 엽산이 많이 필요한 임산부들에게 정말 좋은 과일이겠죠. 그런데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이 과량의 엽산을 먹는 경우 엽산이 신장에 축적되어 신장이 손상될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좋습니다. 천연식품을 통한 엽산의 섭취량으로는 전혀 유해하지 않다고 합니다. 엽산이 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5mg 이상 고강도의 엽산을 투여한 경우라고 해요. 참외가 독이 되는 두 번째, 평소 몸이 차거나 소화력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알칼리성 식품인 참외는 땀이 많이 나서 몸이 산성으로 변하기 쉬운 여름철, 균형을 유지시켜 주는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한방에서는 이뇨작용에 좋고 몸을 식혀 갈증을 없애는 약재로 유용하게 써왔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외의 찬성질 때문에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배탈을 유발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평소 몸이 차거나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에게는 좋은 과일은 아닌 것이지요. 사상체질로 봤을 때 성질이 찬 참외는 소양인에게 가장 맞는 과일이랍니다. 몸이나 아랫배가 찬 소음인이나 배탈과 설사를 하는 사람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참외가 독이 되는 세 번째, 땅콩입니다. 갑자기 땅콩이라니 참외와 땅콩을 함께 먹을 일이 있을까 생소하시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 영양 정보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외와 견과류, 특히 땅콩은 함께 드시는 걸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참외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땅콩은 기름진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땅콩은 대표적인 고지방 식품으로 50% 이상이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지방의 대부분은 뇌 건강에 좋은 불포와 지방산이지만 문제는 차가운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 나타납니다. 혹시 뜨거운 기름 음식이 식으면서 굳어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 현상이 우리의 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땅콩의 기름과 차가운 참외가 만나면 위 속에서 기름이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위에서는 소화를 위해 더 많은 위산을 분비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위벽이 자극을 받아 상처가 날 위험이 커지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참외에 대한 오해를 풀고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 세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 볼까요? 먼저 참외의 탄닌 성분은 낮은 편이어서 걔는 함께 먹어도 큰 문제가 없고요. 참외씨를 먹으면 설사를 한다는 오해가 있지만 사실 씨에는 비타민 E와 엽산 등 유익한 영양소가 풍부하니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참외에서 꼭 먹어야 하는 부위는 바로 껍질인데요. 참외 껍질이 과육보다 영양소가 훨씬 많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만성신부전 환자는 칼륨이 많은 참외를 조심해야 하며 소화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과다 섭취를 피해주세요. 어떠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참고하신다면 100세까지 거뜬하시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